안녕하십니까. 김경재 세상읽기. 오늘은 윤석열과 김무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엊그제 대통령께서 국회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다고 장안이 시끄럽습니다. 물론 거기에 약간의 단서는 붙이긴 했더군요. 정당법이나 선거법 이런 것은 고치는 것도 같이 연구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대통령이 되신 분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얘기해서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하는 발언을 선거 캠페인 중에 광주에 가서 했어요. 물론 광주에 표를 좀 얻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으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당선되고도 또 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진짜 넣으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그걸 좀 비판을 하면서 정 그것을 집어넣고 싶으면 저도 광주의 5.18 자체를 100%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우선 광주에 대해서 광범한 조사와 국민적 담론의 세계를 열어서 진짜로 존경받는 5.18의 영웅들, 유공자들을 뽑아내고 그 사람들이 공개하고 자기 이름을 떳떳하게 공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포상 문제를 정확하게 정비하고 난 다음에 헌법에 올리고자 하시고 하는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문제지, 지금 이 상태로 5.18을 그냥 광주 헌법 전문에 올린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김무성 전 의원을 평통 수석부의장에다 올린다는 것과 이게 맞물려 있는데, 더더구나 거기다 나경원 전 의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내정하는 그런 쾌거를 시작했는데, 물론 나경원 의원 자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김무성과 같이 탄핵을 주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탄핵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해 본 적이 없어요. 잘못했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과 나경원을 정부의 중요 직책에다 스카우트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윤 대통령이 겉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탄핵은 정당했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얘기했듯이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에서 특히 부각된 윤핵관, 소위 윤핵관의 문제,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까지 있다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쳐내는 것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몇 차례 얘기했는데, 요새는 윤핵관에 더불어서 탄핵관까지 또 불러 세우는 거예요. 탄핵관이라는 게 김무성, 나경원 아닙니까? 지금 유승민 씨는 뭐해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공교롭게 한자는 좀 다릅니다만 윤핵, 탄핵이래요. 윤핵과 탄핵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자신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저도 외국에서 한 10여 년 이상 살아본 적이 있어서 이 평통 수석 부의장이라는 자리가 국내에서는 그냥 약간 상징적인 원로가 가는 자리 비슷하게 보이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그 위상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과 대화, 국제적인 위상 이런 데서 돌아다니면서 평통 수석 부의장이 가지는 정치적 위상이 상당히 높은데, 아니 하필이면 거기다가 윤석열을 갖다 박으려고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벌써 미국이나 이런 데서 반대하는 성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평통 자문위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외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보수주의적이고 반공주의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물론 진보적인 사람도 있지만 수가 아주 적습니다. 이 사람들이 김무성이 어떻게 수석 부의장을 하나,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런 것을 윤 대통령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그 양반을 갖다 무슨 적십자 총재를 시켰다거나 하면 문제가 달라요. 그러나 평통 수석 부의장이라는 자리는 실권은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정치적 함의와 위상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막 지난 다음에 요새 인사 참사가 많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아마 최악의 인사 참사일 겁니다. 최악의. 그리고 이것을 빨리 교정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후과, 그 결과는 어떤 의미에서 엄혹하고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또 내각제 얘기 기원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집권 중반기에 들어서서 그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 전에 박병석 의장도 개헌 문제를 얘기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헌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할 장소는 지금이 아니올시다. 지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이쪽에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보자면 요 조홍천 얘기가 재밌어요. 조홍천 의원이 요새 이재명 씨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판을 치고 있으니까 이 양반은 이재명이 당을 잡게 되면 자기가 가지는 소위 사법 리스크, 그걸 이기기 위해서 윤석열과 딜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 문제를 면하기 위해서 어지간하면 윤석열과 같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 치고받고 오르고 내리고 하면 만약 그게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이재명 대표, 곧 대표가 된다고 보고 대표는 자기가 가지는 어떤 범죄상의 공범 비리 이런 등등, 그리고 사법적인 문제, 이런 정동 문제 가지고 윤석열과 주고받고 할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건 조홍천 의원의 주장입니다만은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금 아주 개판이다, 인정하자면. 이 좋은 기회를 민주당이 나서서 강력하게 해야 할 텐데, 이것을 엉뚱하게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엿받고 멀어서 소위 이재명의 찢게 찢개탈은 개혁의 딸을 개탈이라고 부르잖아요. 찢개탈 당이 돼가지고 민주당의 장에도 암담하다 이런 얘기를 했군요. 그쪽 사정이 그쪽 사정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정치적으로 옳지 않았다는 얘기,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얘기를 그냥 묵살해버리고 또 누가 그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아무 소리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이 시대의 범죄에 대한 공범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단테의 얘기가 있죠. 단테의 신곡, 그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정치적 격변기에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오래전에 한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 격변이 벌어졌다 아무 소리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이거 비겁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개헌 문제가 나올 때 도처에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가면에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저에게 적지 않은 참모가 있어요. 나이가 든 제 어드바이서도 있고 또 젊은 동지도 제 참모가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윤석열 정권의 존재 이유, 소위 레종 데트르라고 하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 못마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변희재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윤석열을 인정하느냐 하는 입장이야. 뭐 변희재는 지금도 계속 윤석열은 곧 탄핵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낯설이나 먹은 사람이 또 그 사람과 같이 경쟁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탄핵시킨다고 앞장서는 것은 개인적으로 부득할 뿐만 아니라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선 윤석열이로 하여금 이재명의 직보를 막는데 그만하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이가 지금 앉아서 곧 대표가 될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이하고 앉아서 또 찍고 까불고 해서 무슨 개헌을 음모하고 야합하고 한다면 이건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슨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뭐 실적 그건 유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새 보니까 박순애 박사가 와서 교육부의 교육 마피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써줘갖고 초등생 5년 입학제 이거 참 좋으니까 이거 추진하십시오.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거 괜찮은 모양이 나오고 그냥 언급결에 하다가 그런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물론 박순애 씨의 과오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 나라의 교육 마피아들이 그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순애 교수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났어요. 차라리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인사 참사하고는 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김무성이가 평통 수석 부의장을 합니까? 천하가 웃을 거예요. 천하가 웃을 거예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웃을 겁니다. 저 남조선 정말 웃기고 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소하십시오. 취소하시고 나경원 전 의원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 나경원과 김무성이는 대단히 친합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항상 외국에 갈 때도 항상 나경원이가 같이 김무성 팀에 끼어서 가고 아주 대단히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아는데 그러나 나경원 전 의원에게 탄핵의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기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1대 총선에서 실패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죠? 서울시장? 당대표에 또 실수하고 해서 지금 상당히 디프레스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깨끗하고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김무성 등등의 사람들에게 몰아붙이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갔을 겁니다. 따라가고 또 뭐 개인적으로는 이건 제 짐작입니다만은 같은 여자끼리 보니까 박근혜 뭐 별것도 아닌데 뭐 무슨 뭐 박정희 딸이라고 폼 잡고 자기는 뭐 그 사람들 별로 꿀릴 걸 없네 이런 생각도 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디테일한 건 좀 있습니다만 오늘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혼자가 됐다면 또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김무성이 가고 나경원이 따라가고 하니까 야 이제 탄핵파들 다 들어가서 윤핵관이 뭡니까? 박근혜 탄핵판입니까? 장제원이 권성동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탄핵파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저 이재명하고 딜해서 이 나라를 내각제로 만들어서 개헌해가지고 뭐 해먹겠다는 그런 식으로 딱 비춰져 있습니다. 윤석열 씨 여기에 끼지 마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대통령에게 사용하기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전 정권 때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칼집이 아닙니까? 그렇죠? 칼집에서 할 수 없이 박근혜 탄핵 때도 가담했고 또 최근에 뭡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대법원장을 그냥 기소했고 판사 14명이가 됐죠. 판사들 직권농단 했다고 난리 법서 거의 대부분이 무죄로 됐어요. 이거 기소한 사람이 전부 윤석열이에요. 예?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 이런 사람이 지금 앉아서 또 뭐 개헌을 하겠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니라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어물어물 끌고 가고 한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옛날에 탄핵 반대 운동을 벌였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강력하게 반정부 운동을 할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새 보니까 민주당도 신당 바람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쪽에 국민의힘에서도 뭐 이준석을 빼고 적어도 이번에 이 탄핵 문제와 개헌 문제 이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보수주의자, 진정한 자유주의자들의 새로운 신당이 불가피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한 것을 윤 대통령이 스스로 불러들이는 겁니까? 정치를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너무 몰라. 정말 내가 심한 소리를 한 말이 똥오줌을 가리지를 못해요. 아니 김진표 정도가 무슨 얘기하면 적당히 넘어가지 그거 뜩 받는 게 뭡니까? 아니 양산의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는 처음에는 법대로 해야 한다고 좀 차갑게 했지만은 또 국회의장까지 뭐라고 했으니까 그거 모른 척 할 수가 없으니까 적당하게 경호를 좀 넓히고 확장하는 것은 훗날 자기의 경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니까 그건 인지하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문제를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해결하십시오. 나 이번에 정책기획수석으로 들어왔다는 사람 제가 잘 모릅니다만 차관하고 무역협회 부회장하고 상당히 경제 전문가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아주 큰 것도 조그만 생선을 구우듯이 자체 세밀하고 침착하게 굽겠다는 그 표현이 참 재밌는데 그러나 너무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따지다가 너무 큰 것을 놓쳐버릴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정책기획수석은 그 전부를 다 가지고 같이 균형감 있게 봐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임 수석이 그런 문제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뭐 의뢰 예상했고 그 전부터 제가 얘기했지만 김은혜 전 의원은 반드시 윤석열이가 언젠가 픽업하리라고 우리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적절하게 잘 했고요. 잘했고 또 인사의 묘를 살려서 그 누군가요? 강인원 강인선 현 대변인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그것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반이 특별하게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 그렇게 쥐었다 뺐다 막 빼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유지하는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김무성의 평통 수석 부회장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망하면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제가 말을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즉각 바꾸세요. 그리고 그거 할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추천하면 제가 많이 추천할게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인망이 있고 국내에서도 적어도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젊은 시절부터 치열하게 고뇌하고 사색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윤석열 근처에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렇지. 왜 하필 김무성이야? 김무성이가 누구예요? 박지원이, 노회찬이, 누구예요? 이번에 비대위원장, 민주당 비원, 우상호. 이 넷이가 짜가지고 박근혜 탄핵을 했던 사람이야. 탄핵을 주역은 형님 62명 모아놨습니다. 박근혜 탄핵시킵시다. 했던 사람이 어떻게 평화통일 수석 부의장을 합니까? 정말 웃을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결심으로 나와서 내일이나 모레나 아침에 노스태핑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없는 것으로 했다. 그렇게 발표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